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화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을 찾도록 도와주는 우디쌤의 영화 입시 우디쌤입니다. 코로나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정말 많은 분들과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돕고 계시는 정말 많은 분들을 응원하고요. 우디쌤의 영화 입시도 사회적 거리를 두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게 인터넷 강의이고 인터넷 수업인데요. 그렇게 학생들을 만나고 얘기하고 같이 과제를 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마치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나쁜 방식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같이 얘기하고 영화를 공부하고 알아가고 학생들의 질문을 받다 보면요, 우리가 진짜 영화를 꿈꾸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굉장히 좀 바빠져서 유튜브를 잘 찍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댓글들이 달려서 사실은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다시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요. 시바미 님이 헉쌤 다음에는 편집 기법에 대한 영상 올려줄 수 있으시나요? 초롱초롱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레스타임 님이 다음이 편집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데런 아로노브스키 감독님의 작품에 대해서 많이 달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을 남겨주셔가지고 오늘은 편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하지만 편집은 이전의 영상들과는 조금 다르게 편집 하나의 기법이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편집이라는 거는 각 씬마다 너무나 많은 편집의 순간들이 존재하고요. 그 존재하는 순간마다 최고의 기법들을 찾아서 편집을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영화에 거의 모든 기법이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래서 편집 하나와 영화 하나를 대비해서 보는 것보다는 영화 하나를 볼 때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떤 요소들을 찾아낼 수 있는지, 그러면서 그 요소들을 각각 볼 때 어떤 쾌감을 느낄 수 있는지 알아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볼 때 편집이 어떻게 일어났지? 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모아가다 보면 편집에 대해서도 분명히 감각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편집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시점을 보면 편집이 되게 재밌게 느껴져요. 혹시 쿨레쇼프 효과라고 들어봤나요? 자, 지금 사진을 한 장을 띄워줬을 텐데요. 자, 이 남자의 얼굴이 어떻게 보이나요? 그냥 무표정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럼 이제 지금은 남자의 얼굴이 어떻게 보였나요? 그쵸? 마치 맛있는 음식을 생각하는 듯한 표정으로 뭔가 좀 변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자, 굉장히 유명한 효과예요. 쿨레쇼프 효과라는 것은 이렇게 컷과 컷이 붙었을 때, 이미지와 이미지가 만났을 때 관객들에게 어떤 느낌을 선사할 수 있다. 그냥 단독적인 이미지의 감정이 아니라 이 두 개가 연결되었을 때 관객들에게 새로운 느낌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1920년대부터 실험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어떤 질문거리들을 던져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도 정말 많이 쓰여요. 라스트 사무라이라는 영화에서 한 장면을 보면요, 이제 마지막 남은 사무라이들이 미군의 신식 장비들을 향해서 돌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들이 우수수수수수 다 쓰러지게 되어요. 일본의 마지막 남은 사무라이가 쓰러질 때 어떤 컷이 그 컷에 붙게 되냐면요, 벚꽃이 흩날리는 컷이 이 사람의 죽음과 함께 맞물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의 죽음이 단지 비극적인 게 아니라 마치 벚꽃의 이미지와 연관을 지어서 생각하는 느낌들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 만약에 벚꽃이 없었다면 이 장면은 그저 사무라이의 죽음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어떻게 컷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새로운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찾다 보면은 생각보다 이런 식의 표현 방법이 되게 많이 나오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씩 기록해 놓으면 분명히 재산이 될 거예요. 자, 다음은요, 리듬에 관한 거예요. 자, 우리가 관객들에게 어떤 편집으로 리듬을 선사하거든요. 복싱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두 사람이 서로 언제 주먹을 뻗을지 계속 긴장 상태에 있다가 스트레이트를 뻗고 그게 상대방 얼굴에 맞았을 때 와 하면서 환호성과 어떤 쾌감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 두 선수가 그냥 주먹을 계속 뻗고 난타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3분 내내 그 난타전을 했을 때 과연 관객들은 어떤 권투시합이 더 재밌다고 느꼈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전자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강강강강을 원치 않아요. 관객들은 어떻게 약강약, 약약강약 이런 식으로 뭔가 완급과 리듬을 조절하는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봉준호 감독님이 찍은 괴물에서, 자, 괴물이 첫 번째로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관객들이 놀랐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관객들을 놀래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봉준호 감독님은 굉장히 스마트하게
클래식을 듣고 있는 한 여자의 얼굴로 카메라를 가져갔어요. 관객들도 이 클래식을 들으면서 손톱에 때를 빼고 있는 이 여자를 따라갔다가 여자가 뒤로 돌아보는 순간 다시 한번 괴물이 충격을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강을 조절해서 관객들에게 어떻게 리듬을 현사하는지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또 다른 예로 위플래시라는 영화를 보면요, 과연 편집과 음악은 어떻게 맞물려서 리듬을 형성하는가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이 되어요. 딴딴딴딴 했을 때 그냥 이걸 치는 주인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화면이 같이 바뀌어가면서 영화와 음악과 리듬이 어떻게 하나의 영화에서 우리에게 흥분과 어떤 쾌감들을 선사하는지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집의 리듬을 잘 느낄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몽타주 시퀀스를 찾아보는 거예요. 몽타주라는 건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범인 몽타주를 딸 때 어떻게 따죠? 여러 사람을 앉혀놓고 입은 어땠어요? 코는 어땠어요? 눈은 어땠어요? 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요, 편집이 할 수 있는 문법 중에서 굉장히 뛰어난 문법 중에 하나가 몽타주를 이용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레스타임님이 추천해주신 베런 아로노프스키 감독님의 레퀴엠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자, 지금 보면 그냥 눈동자가 확장되거나 어떤 하나의 알약의 이미지가 보이거나 이런 이미지들의 일련들이 쭉 보인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심정을 느낄지, 그리고 그들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전체적인 그림으로 상상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런 식의 기법들이 또 편집이 가질 수 있는 굉장히 독특한 지점이면서 관객들에게 쾌감을 줄 수 있는 지점이라는 거죠. 자, 이런 장면들이 나왔을 때 그냥 저게 몽타주구나 라고 넘기는 게 아니라요, 모아두세요. 이런 장면이 있었지 하고 나중에 내가 영화를 찍을 때 쓰면 정말로 효과가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모아놓아야 될 장면들이 몽타주 시퀀스 말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장면 전환이에요. 장면 전환을 잘하는 연출이 정말 연출을 잘하는 감독이다 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요, 영화에서 장면 전환이라는 건 관객에게 굉장히 큰 쾌감과 기쁨을 선사해요. 자, 그 중에서 최고의 장면전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나오는 장면이죠. 처음으로 도구를 발견하게 돼요. 이런 도구라는 게 있구나, 이런 도구를 사용하니까 내가 이길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그 기쁨에 차서 뼈다귀를 던지잖아요. 그리고 그게 무엇으로 바뀌죠? 인류 최고의 도구인 우주 정거장으로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게 굉장히 단순한 형태를 이용한 장면 전환인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자, 먼저 기능적으로는 우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그 태초와 그 다음에 우리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미래를 한 컷에 연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컷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요,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스탠리 큐브릭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단 두 컷의 연결로 그것을 연결해냈다라는 거,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대단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런 과정들에서 의미가 생겨난다는 거죠. 최초의 도구가 최고의 도구가 되기까지 그 짧은 순간에 우리가 그 역사적인 거리를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쾌감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게 바로 장면 전환이라는 거예요. 이 장면 전환들을 여러분들이 나올 때마다 멋있어 하고 넘기는 게 아니라요, 하나하나씩 내 보물상자에 모은다 생각하고 모아놓으면요, 나중에 그것들을 보면서 마치 내가 굉장한 자산을 얻어놓은 것 같은 그런 든든함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오늘 편집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편집이라는 거는 우리가 얘기할 게 너무 많고 각 영화마다 너무 다르고 다양하게 그리고 신선하게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더 많이 얘기하고 싶지만 영상에서 담아내기엔 조금 부족함이 있어서 아쉽고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영화를 볼 때 재밌다 라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넘기지 마시고요, 반드시 다시 돌려보고 스페이스바 누르면서 멈춰놓고 다시 한번 보면요, 분명히 그 안에 내가 왜 재미를 느꼈는지, 내가 왜 감정을 느꼈는지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오늘도 하나하나 영화를 뜯고 씹고 맛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영화 공부가 되길 바라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